자, 간간히 제가 뭔가 그 워크숍을 할 때 밥을 먹지 않고 포도를 먹고 있거나 보식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감살기에 나왔던 그 포도 보식, 그 포도요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는 1월쯤에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설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 실컷 드시고 나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맘때쯤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2월 3일로 정한 거고요. 나름대로 이 2월 3일 날 한 이유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식단 관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제 3월이 새로운 봄이 시작하기 전에 몸을 좀 맑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아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포도요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오늘 네 가지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포도요법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포도요법이라는 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포도요법을 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지금 이게 잘못 내려왔네요. 그리고 포도요법을 조금 더 잘하는 팁 같은 것들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포도요법을 하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은 우리 근희님이랑 은정님은 해보셨으니까 또 저랑 같이 한번 경험들을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좀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포도요법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은 포도요법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남편에 의해서 강제로 제 포도요법을 하게 됐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신혼집에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집들이를 할 때 저는 포도요법을 하는 바람에 먹지를 못하고 음식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제 생애 첫 포도요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본 게 포도요법이다. 이게 저의 첫 포도요법의 첫 그거였는데,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남편이 예전에 SK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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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아웃이 올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일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보스가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출근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아침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거의 365일 중에 거의 매일을 출근을 하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이야 뭐 주 4일제까지 생각하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주 6일이 당연했었던 거고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들이 익숙했던 시대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대요.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때 이제 지리산에 내려가서 포도요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 남편은 포도요법을 알게 됐는가라고 하면 지금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기계발 그 필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조상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구본영 씨가 쓴 책에 이 포도요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뭔가 포도요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지리산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요법을 하러 지리산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남편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포도요법을 하고 나서 번아웃이 오게 되면, 이제 초기 때는 모르겠지만, 중기 말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좀 고등도 상태가 되면, 잠을 못 자요. 번아웃인데,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잘 잘 것 같지만, 생각도 너무 많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는 상태가 되는데, 이 포도요법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이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뇌가 청정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몸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해봤으면 한다라고 해서 권해줬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예, 저는 이제 그 20대, 30대 때 배치 플라워로는 화이트 체스넛을 진짜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이 되게 혹했던 것 같아요. 저걸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머리가 조용해진다. 그럼 저걸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약간 호기심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여러분도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 포도요법은 그 차라리 안 먹는 경우 괜찮은데요. 관장이라는 놀라운 단계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저항감들이 또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이제 무사히 넘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포도요법을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 남편의 경우는 이제 구본영 씨나 이런 게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유명한 어떤 저자이자 연사인 사람들의 어떤 글과 책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이제 포도요법을 경험하게 됐고, 그 경험이 좋아서 또 저에게 나눠주게 됐다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포도요법에 제가 알게 됐던 어떤 시작입니다. 뭐 이제 그니님이랑 원장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포도요법 이야기를 하니까 또 듣고 아시게 됐겠지만요. 어쨌든 뭐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도요법은 사실은 방법 자체는 그냥 설명만 해놓으면 되게 간단해요.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레몬즙을 먹고 관장을 하는 두 단계가 거의 관장이에요. 레몬즙을 먹고 관장을 하는 단계와 포도를 먹고 관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식이라는 이제 기간들이 있는데요. 이 두 단계의 두 배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관장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관장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포도요법들을 이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왜 헉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도요법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물이 있어요. 네, 레몬즙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레몬즙을 만드는 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관장약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관장약은 구매할 수도 있고요. 레몬즙을 가지고 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 관장이라든지 다른 관장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관장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고요. 식용 숟가루를 구매하시는 것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구매해야겠죠? 포도요법이니까. 네, 포도요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지에 따라서 이제 포도를 사는 양은 정해져 있겠죠. 자, 레몬부터 한번 볼게요. 레몬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레몬이 집착된 것들이 팔아요. 거의 이제 99% 레몬즙으로 해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걸 사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레몬을 10개에서 12개 정도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레몬을 즙을 짜는 거죠. 그리고 레몬을 거름망을 걸려서 건더기를 채소해서 레몬즙만 짜서요. 물이랑 섞어서 2리터를 만드셔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레몬즙을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해보시면 저 레몬즙을 만드는 것도 약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 조금 더 남아있는 건더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관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얘를 세척부터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들은 이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그 뭐지? 베이킹소다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차례 잘 세척을 하셔가지고, 그냥 믹서기 갈지 마시고요. 정 안 되면 믹서기를 가세요. 그래, 안 된다고 하지 않을게요. 정 안 되면 믹서기를 가시고요. 갈아도 되고요. 아니면 집착을 해가지고, 즙을 잘 짜셔가지고, 그 액체만 모아서 물로 타셔서 만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은 아무리 99%라고 하더라도요,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한번 해보고 나면 그냥 약간 귀찮아도 그냥 생즙을 짜서 만드는 게 더 낫다라는 쪽으로 그냥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해본 사람들이 그냥 이후에 선택하는 게 되는 결과들은 다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2번으로 좀 번거롭지만 만들어 보시고 정 안 되면 1번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2번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레몬즙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관장약은 레몬즙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레몬즙을 쓰시게 될 거면 관장하는 기계를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옛날만큼 많이 판매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글리세린 관장약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관장약 하면 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내시경 하게 되거나 그럴 때 관장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게 구강으로 복용하는 게 있잖아요. 구강으로 복용하지 마시고요. 그 항문으로 이렇게 넣는 그 관장약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것들을 더 권해드립니다. 뭐 이 기회에 항문 그 케겔 운동 같은 항문 운동 그 항문 근육 운동도 하면서 좀 우리 몸을 더 여러 차례로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관장약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관장약은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관장은 그 이제 뭐지? 포도요법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그 개수가 정해지겠죠? 내가 만약 5일 할 거다. 포도를 5일 먹을 거다라고 하면 레몬을 먹는 날은 하루거든요. 그럼 6개의 관장약이 최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숫자는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만큼의 필요할 거고요. 보통 숟가루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 없으면 숟가루는 생략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숟가루를 복용을 하게끔 하는데요. 숟가루는 아무 숟가루나 드시면 안 돼요. 숟가루는 식용숟가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식용숟가루를 드시면 되고요. 숟가루를 막 먹으면 안 되고요. 숟가루 같은 경우는 뭐 티스푼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을, 티스푼 한 스푼을 넘치게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뭐지? 스푼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소복하게 말고, 이렇게 말고, 그냥 조그만한 티스푼을 그냥 이렇게 채우는, 그냥 약간 덜 채우는 수준으로만 드셔도 돼요. 알겠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요 정도. 티스푼 조금 그렇게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숟가루를 드시고 하시면 여러분 관장을 할 때 굉장히 내가 잘했는지 여부도 많이 아시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지혈 효능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기는 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숟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이 숟가루를 쓰는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숟가루를 복용을 시키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려다가 귀찮아서 그거까지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며칠을 할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기본 준비물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네, 본격적으로 앞서 말한 세 단계를 해나가실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아직 없죠?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니까. 식용숟가루는 약국에서 팔아요. 근데 파는 약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렇죠. 나중에 서울 오시면 제 숟가루 좀 있는 거 있으니까 드릴게요. 오실 거니까. 자, 자, 그러면 이제 포도요법을 하는 1, 2, 3단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이제 1단계 하기 전인데요. 포도요법을 하기 전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포도요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준비물을 그 전날 마련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점심부터 식사량을 평소의 2분의 1로 주시면 돼요. 한 그릇 먹으시는 분들은 반 그릇. 이렇게 약간 이제 위장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포도요법이라는 걸 할 거야 하고 신호를 이렇게 떡떡떡 하고 문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잘 주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포도요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무리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잘 쉬어주는 시간대에 하시는 걸 더 많이 권해드려요. 자,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당일날 딱 되겠죠. 일요일날, 첫날. 특히 이제 첫 번째 날 레몬즙 먹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제일 처음 했을 때는요. 레몬즙 먹고 거의 기어 다녔어요. 두통도 너무 심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소파에서 기어 다녔어요. 어, 그러니까 우선 제가 상대적으로 신 걸 잘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레몬즙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 거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 때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날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들을 일정을 최소화하고 이제 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고 잘 쉬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이 힘드니까 자꾸 웅크러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풀어주는 행동들,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과 포도는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복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2리터의 레몬즙을 나눠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회 정도로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러면 딱 10번이거든요. 한 번에 200cc 마시면 2리터를 다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어, 레몬즙과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뭐 주스, 커피, 차 이런 것은 특별하면 드시지 않아요. 뭐 정 안 되면 뭐 생강차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뭔가 이제 그런 그 뭐지 뭔가 그 단맛이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설탕이 들어가거나 꿀이 들어가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어, 따뜻한 물을 드세요. 이게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안 드시게 되면 여러분 체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하면 오히려 이제 열 나시는 분들은 열이 좀 꺼지고요. 겨울에는 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번 달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특히 내일 되게 추울 거래잖아요. 뭐 내일 당장 하실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감기 걸리기 좀 쉽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하실 때는 특히 좀 따뜻한 뭐 뜨거운 물이 아니니까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조금 이렇게 체온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챙겨주시는 것들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물은 충분하게 마시는 것들이 좋긴 한데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2리터의 레몬즙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몬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약간 그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니까 약간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유념을 하세요. 자, 이날부터 여러분 관장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가능하면 두 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도요법을 5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레몬 이제 1일차 요거 포함해서 5일, 그 5일을 한다 그러면 6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번만 할 거면 관장약은 6개가 필요한 거고, 두 번 할 거라고 생각하면 12개가 필요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관장약은 저기 약국에서 다 팔아요. 구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한 세네 개 사고 다음날 가서 사면 되니까 뭐 계산하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이날 조금 힘들다고 했죠? 네, 일찍 주무시면 돼요. 자, 이때 앞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통증이나 주체할 수 없는 짜증이나 감정 같은 게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먹던 걸 안 먹다 보면 이모셔널한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걸로 많이 억압하고 풀잖아요. 그것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그 첫 번째 날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음식을 막 먹게 되거나 이제 약간 이럴 때가 많아요. 이 첫 번째 날이 고비거든요. 첫 번째 날과 이틀이 고비거든요. 네, 이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예, 배치를 많이 드세요. EFT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안 먹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안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두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게 그냥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레몬즙에다가 배치를 넣고 그냥 마셔요. 그냥 세상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느껴지는 감정 상태나 불편함들에서 레베디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 번째 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괜찮아지거든요. 적응이 되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힘들잖아요? 먹잖아요? 괜찮아져요. 힘들어서 밥이랑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사라지는 굉장히 놀라운 매직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먹는 걸로 이걸 많이 억누르는 경우들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레메디를 잘 먹고 그렇지 말고 이틀 차나 3일 차로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일차를 넘기고 나면 이제 이제 포도를 먹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가 단당이잖아요. 네. 이제 포도당 주사 맞는 것처럼 또 상태들이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일차와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포도를 먹을 수 있어요. 이날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게 포도요법은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꾸준하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복용 이게 음식, 포도를 먹는 단위는 3시간 단위. 그러면 아침 9시, 12시, 3시, 6시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먹을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뭐 판매되는 생각보다 이게 작은 건데 여기다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이제 거봉 크기로는요. 뭐 작은 포도는 더 많이 넣겠죠? 이런 사이즈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돼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뭐 생강차 같은 거 우려 드시는 거 좋지만 요새 파는 일반적 생강차에는 너무 많은 꿀과 그 부유물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좀 맑게 드시는 것들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 설탕 들어가 있는 첨가된 차들은 드시지 않는 걸 권합니다. 커피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을 수시로 충분히 드셔주시고 이제 포도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관장을 합니다. 아침에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하루의 끝에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아침에는 출근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 관장을 하시는 게 아마 좀 심리적으로 좀 훨씬 더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일차부터는 쉬워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일 할 거면, 포도 3일 할 거면 이거 똑같은 걸로 3번. 4일 할 거면 4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부터는 괜찮아지고요. 한 4일, 5일 지나고 나면 이제 약간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이 뭘 알게 되냐면 저 포도 한 4번만 먹어도 그 양도 꽤 많다는 걸 알게 되고요.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저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몸이 잘 움직여요. 어. 그리고 지금 대부분 엄청나게 육체 노동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잉여 에너지가 많아서요. 저 정도 기본적인 단백만 먹어도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지리산에는 그 지리산 포도요법 하는 그 요새서는 목사님 내외 부부가 이제 포도요법을 안내해 주시거든요. 거기는 좀 옛날에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암 환자라든지 좀 난치성 환자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이게 그 관장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점 그 회색빛이 나는 그런 변 같은 것들이 나올 때까지 보통 관장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3일이 될 수도 있고 7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지는 45일 있거든요. 45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요. 진짜 건강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니까 이제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3일, 4일 정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분은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45일 정도 하셨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 산을 뛰어다니셨죠. 자, 아주 건강해지셨죠. 그래서 그냥 스트레칭 매일 하고 관장하고 네, 포도 먹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한 2, 3일, 4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요. 좀 잠을 상대적으로 잘 자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뻘짓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몸이 자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이겨내겠다며, 밤늦게 무언가를 한다거나, 꼭 굳이 유튜브나 여러 걸 굉장히 막 봐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뇌를 괴롭힐 생각만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숙면을 취하고 자는 경향으로 갈 수 있어요. 관장을 하루에 2번 한다고 치면 아침에 할 때 아무것도 안 먹을 때 하나? 포도를 하나요? 공복에 하셔도 되고요. 먹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2번 한다고 하면 아침에 하고 이제 저녁에 하시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루에 이제 꼭 관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배변 습관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게 저녁 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어떤, 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먹는 거랑 꼭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숟가락 드시면 돼요. 공복에. 네, 몸을 해독하게 되죠.
기본적인 단당을 제외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해독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관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포도요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건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소화를 하는데 기본적인 에너지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들을 뭔가 이제 우리 몸이 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화를 시키고 해독을 하잖아요. 해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해독할 것들을 적게 만들고 또 배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몸 자체가 클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냥 대부분의 뭐 그거는 단식들이 이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얘네들은 기본적인 단당을 먹인다는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포도요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보식 날이 와요. 자, 사실은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식을 잘못하면 앞에 한 게 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보식 기간은 레몬즙과 포도를 먹었던 날의 2배예요. 그래서 레몬즙 하루 먹고 포도를 3일 먹었다. 그럼 총 4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8일 동안 보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레몬은 무조건 하루예요. 포도를 5일을 먹었다. 그럼 6일이죠. 그러면 12일 동안 보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쓰레기를 집 안에 다시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한 보람이 없겠죠. 똑같아요. 우리 몸을 클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몸에다가 건강한 식습관을 새롭게 셋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열심히 자극적이고 인스턴트 이런 거 열심히 먹으면 이제 한 보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만들어주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핵심이에요. 애기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애기들 이유식 할 때 막 간 굉장히 많이 든 음식들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식 하는 것처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저는 보식할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참, 내 몸인데 내 몸을 위해서 뭔가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정말 안 쓰는구나. 정말 대충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희한하게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포도요법을 하면 이제 레몬즙이랑 포도 먹을 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식 식단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면 한 그릇을 먹던 사람이 거의 안 먹는 상태가 되는 건데 희한하게 여러분 보식 때는 꽤 많이 먹어도요. 살이 빠져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체중이 감량해요. 이제 무조건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감량을 하는데 우리 몸이 건강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음식들을 섭취하더라도 이게 몸을 무겁게 하지 않고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주거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보식 단계는 우리를 이제 새로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식 제일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은 가급적이면 수분이 내포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기를 권해요. 약간 조금 드라이하거나 건조한 음식들을 좀 먹기를 권해요. 이제 아예 뭐 두유 같은 거나 뭐 죽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수분이 덜 들어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는 걸 많이 권해요. 그래서 국물류 같은 것들 먹지 말라고 하고요. 이제 뭐 식사 전후 물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조금 먹지 말라고 해요. 거의 초반에는 무염식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시는 것들을 권해요. 무염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시면 되고요. 향신료는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요법을 한 3일 넘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얼마나 짠 것인지를 알게 돼서 향신료를 먹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 뭐 굳이 또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걸 또 꾸역꾸역 먹지 않고서는 이게 맛이 강해가지고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땡기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단당이라서 그래요. 바로 흡수되잖아요. 포도당이 가장 단당이잖아요. 글루코스 단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소 2번 이상은 드세요.
나는 게으른 백성이라서 세 끼를 먹기는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두 끼는 먹읍시다. 세 끼 정도로 먹되 항상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고루 들어간 것들을 먹으면 좋아요. 근데 초반에는 처음 한 1, 2, 3일 정도까지는 그런 그 육류 단백질을 많이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게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두부나 콩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하겠죠. 그 일본 그거 뭐죠? 그 일본 그것도 먹어도 돼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거. 낙도.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드셔도 돼요. 뭐 가급적이면 식사 규칙적으로 하는 거 권해드리죠. 뭐 두부를 쪄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소금 뿌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기름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먹거나 연두부, 콩죽 같은 거 드시면 돼요. 이 나중에 이게 제가 판매자는 아닌데 죽기계를 사면 되게 편해요. 이게 정말 개꿀템이에요.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음식 준비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인 이제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단백질 섭취거든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지방은 뭐 오일 같은 거 먹으면 되니까 이제 뭐 쉬운데 이 단백질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4일 이후부터 드시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식을 하고 이제 그 포도를 하고 보식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섬세해져요. 그래서 음식들이 그 음식들의 본연의 맛이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야채들이 진짜 맛있어요. 당근을 쪄 먹으면 와, 이게 당근인가? 뭔가 이게 굉장히 새로운 느낌들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많이 섬세해서 맛을 정말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컨디션이나 상황이 되면 끝나고 난 후에도 그렇게 건강한 식습관들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 2배 이상 되고 나서는 일반 식기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전에 하셔도 되긴 한데 보통 이제 그 보식 기간이 만약에 2배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드시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표현하냐면 이제 뭔가 속이 쓰리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캥긴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염도가 생각보다 세가지고 물을 되게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걸 알게 되죠. 근데 가급적이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반에 그 레몬즙이랑 포도를 합쳐서 한 3일, 4일 정도만 하시면 그래도 그 뭐지? 보식이 6일에서 8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짧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볼 수 있을까를 좀 테스트를 해본 후에 그 다음에 괜찮겠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느리는 것들을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편안하게 하는 경험들을 해봐야지 다음에 더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식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식 기간에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거 되게 많기는 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도시락을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죽기계로 서리태 만들어서 이제 그 두유 만들고 뭐 사과, 과일 같은 거 제철 과일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뭐 단호박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 올리브유에다 토마토 저거 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뭐 파프리카, 양파, 뭐 버섯, 뭐 브로콜리, 뭐 묵 같은 것도 맛있어요. 청포묵도 괜찮고 뭐 자 이런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치아바타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셔도 상관없어요. 뭐 호박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너무 귀찮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야채들 만들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야채를 썬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거는 전기밥솥에 그 때려놓고 이렇게 예약 버튼을 누르고 다음날 아침에 열어서 그걸 먹으면 돼요. 그럼 아침에 다 쪄있거든요, 야채들이. 야채찜을 전기밥솥으로 하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자, 그렇게 해 드시면 돼요. 밥솥이 진짜 최고예요. 밥솥이랑 죽기계가 세상 이 보식기간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음. 그리고 뭐 이제 뭐 떡 같은 거 드셔도 돼요. 근데 사실 떡들은 여러분 잘 그 구분하셔야 되는데 떡은 생각보다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밋밋한 가래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절편 이런 거 초반에는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뭐 견과류 같은 거 사서 먹으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렇죠. 그, 뭐, 수박, 이게 여름에는 수박 주스 같은 거 먹고, 아니면 정말 그 토마토 껍질 벗겨서 주스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방토를 넣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스테비아 방토로 주스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게 뭔가 편안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스 같은 경우는 4일 이후에 드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고, 편안하게 이게 할 수 있는 것들 사서 드시면 돼요. 어, 여러 가지로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해 먹었던 것들, 뭐 이렇게 뭐 대충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밥솥에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서 쪄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웍에다가 이제 쭉 해놓고 올리브유 두르고 야채들 종류별로 넣고 또 한번 둘러서 이게 한 중간불 그 약불과 중간불로 한 15분 정도 찌면요. 이게 채수가 우러나오면서 되게 그 수분 날아가면서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다 보면 자기만의 레시피들이 생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 보식 기간까지 끝나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그 포도요법을 하기 전날 점심부터 밥을 2분의 1씩 줄이는 거예요. 점심, 저녁을 반씩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준비를 하겠죠. 레몬즙도 준비하고, 관장력도 준비하고, 뭐 숟가루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없으면 생략해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 숟가루는 포도요법 하는 날까지만. 이제 보식 넘어갈 때는 숟가루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레몬즙은 첫날만 먹는 거예요. 첫날만.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계속 먹었죠? 그래가지고 네, 첫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 하루 먹고 레몬 하루 2리터 다 먹고 그날 관장하고 어? 포도요법 시작하는 날 아이고 뭐 이제 포도요법 시작한 날은 이제 포도 아침 이게 총 9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먹으면 돼요. 되게 편안한 게 그냥 뭐 지퍼백이라든지 어떤 넣고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요. 먹는 거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장.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숟가루는. 질문 다시. 몸을 많이 쓰거나 격하게 쓰는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내 처음부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마다 다 달라요. 컨디션마다 달라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좀 짧은 날을 먼저 해봐요. 레몬 하루 하고 포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해보면 아, 내가 이거 먹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해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적은 양을 먹고 많은 걸 활동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잉여 지방과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잉여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운동 빡시게 한다고 사실 큰일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신념을 너무 도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고통을 주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봐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야, 그래도 뭐 2, 3일 정도 좀 안 먹는다고 큰일 안 나지. 약간 만만한 수준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난 후에 이게 느리시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신념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말캉말캉해지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력을 많이 쓰기보다는 최대한 좀 의지력을 덜 쓰는 방향으로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자,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포도만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 여기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포도 종류는 그 포도 종류는 상관없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다들 있어요. 아니면 허벅지를 만지셔도 돼요. 아유, 내 허벅지들. 응, 그렇지. 팔뚝 밑에도 다 있잖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포도를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보식을 하시면 돼요. 한 달 해도 돼요. 배를 만져보니까 한 달 포도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밥도 먹고 사람들이랑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3일로 하거든요. 레몬 하루, 포도 이틀 정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이제 몸이 훨씬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포도요법을 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생각이 많다 보니 이제 그럴 때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반 이럴 때 약간 그 이모셔널, 그러니까 컨페션 퍼티그라고 하죠. 그 상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동조와 전이 같은 게 일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치료자들도 힘들잖아요. 저도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번아웃 책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몸이 되게 무거워져요. 바지 하다 보면 내 거 아닌 것들 많을 때 우리 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되게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많이 했었어요. 아, 이제 이게 몸이 이렇게 가면 아프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아, 이걸 이제 몸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겠다. 정화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하고요. 이제 보통 그게 몸이 무겁다, 뭔가 잠이 잘 안 온다, 생각이 많다. 이런 시그널이 올 때. 그리고 30대 때는 체중이 증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체중 증가로 저는 못 느꼈는데, 30대 중후반을 가니까 이제 체중 증가로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때도, 아, 이제는 조금 뭔가 이제 디톡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보통 이제 포도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체중을 감량하는 목적도 이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되게 창의적이져요.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순수한 가능성과 지혜 같은 것을 훨씬 더 잘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력이 높아지죠. 그리고 초반, 중반에는 억압돼 있던 감정들이 어떤 사람은 올라와요. 그러면서 통증이라든지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레메디 먹고 이게 정화제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훨씬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는 상태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살은 빠지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까 전에 레몬 먹고 포도 먹을 때 요때까지 빠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오십 기간 한 2, 3일 뭐 조금 더 있을 때 요때 더 빠져요. 그래서 요때까지 체중이 감량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요때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너무 끝났다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식 잘 따라가시면 마찬가지로 좋아지니까 더 빠지니까 뭐 이런 목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기 근희님이랑 은정님이랑 고은님도 포도요법을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니까 세 분은 어떠셨어요? 네, 공유를 좀 해주세요. 그, 저는 두 번을 했었는데, 음, 처음, 음, 아무튼, 그니까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음식이랑 내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자각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저도 음, 처음에 다이어트 때문에 했는데, 음, 그 당시에는 그 두 번 다 어떻게 여차저차 실패와 성공이 뒤섞인 두 번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걸 한 게 한 2, 3개월 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게, 지금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음식이랑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음, 이제 이 레스큐를 먹으니까 얼마나 내가 감정적으로 음식을 먹었는지를 자각을 해서 이제 뭔가 땡길 때마다 얘를 뿌리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덜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법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저는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각이 높아져서 음, 음식이랑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와도 다시 뭔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언젠가는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음식과 나와의 관계를 리셋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음,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막 뭐 떡볶이를 먹고 이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음. 그 경험 때문에 아 내가 이걸 다시 언젠가 해야지라고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음, 보통 포도요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각 능력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한 자각 능력이 높아지고 몸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 저는 몸한테 말했거든요. 명절 다녀와서 이렇게
약간 명절 전에 약간 체중이 한 1kg 좀 넘게 올라가길래 명절 다녀와서 원래 몸무게 돌아와줘?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돌아오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몸이랑 관계가 좋아지면 뭐를 내가 지금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게 쉬워지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또 엄청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또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먹겠다고 하면 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요요가 생기는 건 선택이에요. 나는 요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술을 먹고 좀 간이 적당히 안 좋을 때는 술을 잘 안 끊어요. 그 정도로 술을 안 끊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이제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 못 끊던 술을 끊어요. 뭐 담배를 끊거나 어떤 행위를 끊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 공포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다시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만큼 머리가 딩 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돼야지 보통 정신을 차릴 때가 많고 이렇게만 때려놓으면 괜찮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꼭 이렇게 빡 맞지 않더라도 하면서 이제 자각을 했다가 까먹었다가 하면서 점점점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아주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배치를 드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외로움, 어떤 사람은 공포, 이 분노 이런 게 막 드러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레메디를 같이 먹으시면 더 좋겠죠? 정 안 되면 레스큐를 먹으면 되죠. 자, 은정님은 어떠셨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꼭 우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초반에 보식을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보식 좌절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또 보식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도 하고 또 덜 좌절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지금 세 번째 포도요법 시작해서 1일 차거든요. 근데 첫 번째 포도요법은 보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서 음, 그냥 딱 포도요법까지 5일까지만 하고서는 음, 바로 거의 하루 빼놓고 일반식을 계속 넘어갔고 음, 두 번째는 한 3, 4일 정도 포도요법을 하고 보식을 조금 더 이제 연습하는 단계 이런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외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1일 차인데 오늘 음식 안 먹으면서 레몬물만 계속 먹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음, 마음이 되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것 같고 그런 음, 느낌들이 올라와가지고, 평소에 이거를 감추려고 되게 그렇게 수시로 간식과 먹을 걸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었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감정들은 계속 그 레메디 먹고 질문하고 계속 클리어링 음, 하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음, 내일부터는 이제 포도를 다시 합니다. 네. 음.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은정님의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 꼭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노도 치가 떨려요. 분노로 파르르 떨려요. 교감신경한지는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도 있어서 분노로도 어떻게 해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를 악무는 거는 공포뿐만 아니라 분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초반에 프리즈 반응 때문에 이렇게 공포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결에서는 분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한번 보고 신체 반응만 가지고 이게 그게 공포 반응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맞기도 한데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레메디 선택할 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EFT 하면 좋죠. 이럴 때 EFT 하면 제일 좋죠. 그냥 신체 증상각 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이렇게 그냥 증상으로 같이 해버리면, 이게 이모셔널한 것들이 딱 매칭이 명확하게 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되면, 하다 보면, 이제 그 감정이 더 명확해지니까, 그때 또 레머디를 섞어서 복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레머디 배침만 쓰실 분들은, 그 과정에서 분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열은 아닐 거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두근두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초반 단계에서는 그건 아니니까. 자, 우리 고은님은, 고은님도 이야기해봐요. 고은님. 고은님도 나눠주세요. 대화가 좀 곤란한 상황인가요? 음소거, 음소거 해제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된대요. 잠시만요. 밖이라서. 네. 그러면 나중에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포도요법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감정 식사 시기 하는 감정 식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안 먹어도 되는 것들 먹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들은 음식을 안 먹게 되면 그게 드러나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감정으로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뭐 두들겨 맞는 듯이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이렇게 나타나요. 저마다 다를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축 처져갖고 잠만 자기도 해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잘 다루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상태들을 이제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반응들이 신체화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들이 있거나 당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혈당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 받으신 분들도 약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복용하는 약물들이 있는 경우는 그 약물을 이제 평소 컨디션에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 처방을 하는 건데 이제 음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빼줘 버리게 되면 이제 용량이 이게 감정 상태가 더 올라가게 되거나 이게 좀 적절하지 않아서 컨디션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알았어요. 맞아요. 채팅 너무 손가락 치기 싫으면 나중에 댓글 달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급적이면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서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럼에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짧은 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래서 짧게 해보고 괜찮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고은님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해보세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경험담을 좀 얘기해주세요. 전, 저 예전에 효소 절식이나 이런 거 해봐서 네. 사실 첫 번째 포도는 너무 쉬웠거든요. 네. 3일 했는데 보식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음, 쉽게 쉬웠어요. 음, 근데 이 두 번째 할 때 이제 7일을 잡았는데 네. 그 직전에 갑자기 제 인생에서 식욕이 폭발하는 일이 잘 없는데 음, 한 열흘 해서 한 2주간 식욕이 폭발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포도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와서 포도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먹고 싶은 욕구랑 싸워가면서, 포도를 했고, 음, 보식을 사실 규칙적으로 먹지는 않았어요. 네. 2주 보식하면서, 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음.
가끔 밤중에, 너무 밤중에 막 먹고 싶은 욕구 올라오면 보식을 해도 되는 그 음식 안에서 몇 개를 좀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음, 사실상 제가 음, 먹던 평소에 원래 먹던 밥의 양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찌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그 신기하게 살이 그만 쪘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음, 양을 많이 먹었는데 살이 찌지 않았고, 알게 된 거는, 풀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남의 관점을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됐었고, 근데, 어, 그쵸. 음, 그것도 있었고, 음, 원래 예전에 술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음, 고시 끝나고 술을 먹었는데, 약간 습관처럼 다시 술을 먹고 나서도 내가 먹던 양보다 아니, 내가 먹던 양만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 뭐라고 해야지? 그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바디가 일단 재워버리고요. 음, 그리고 이게 아포도 할 때와 그 지난 3주와 다르게, 내가 되게 명료해지지 않는다라는 자각이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음, 어, 아, 그냥 평소에 지나가다가, 포도할 때는 그냥 알던 자각이나 인식들이 음, 술을 먹은 이틀, 3일 동안은, 음, 되게 단순한 것도 질문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음. 음.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살았구나. 약간 그런 느낌 받았었어요. 그래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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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네.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우리가 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쉬운데 같은 포도요법을 하더라도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어떤 신념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서 말했지만 한 2, 3일은 좀 안 먹어도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2, 3일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수긍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좀 더 깊은 두려움들, 우리가 이제 먹는 것과 생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깊은 내면에 무언가가 올라오기가 더 쉬워지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식욕이 폭발할 때쯤에 한 것과 무관하게,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근데 조금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다가 식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 먹고 싶은 욕구들이 들거든요. 그때 한번 할 수 있으면 이제 레스큐 레메디 먹고 처음에는 뭔가 여유가 없을 거니까 생각 여유가 없으니 레스큐 레메디를 먹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세요. 어, 자꾸 먹고 싶은 이 마음 밑에 뭐가 있는가? 자,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체리플럼 같은 것들을 고려하죠. 근데 이 체리플럼은, 근본 원인이기보다는 어떤 상태이잖아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상태를 만드는 그 기저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뭔가를 더 많이 먹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정말 숨기려고 하고 있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핵심 감정이나 핵심 상태들을 알기가 더 용이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식 기간에 음식을 더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많이 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항상 우리 몸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먹고 싶은지 그냥 EFT에서도 몸과 대화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이랑 한번 부드럽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먹고 싶어? 그 양을 먹으시면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찌거나 안 먹는다고 뭐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관없이 잘 흘러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좀 둔탁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명료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같았으면 내가 술을 먹을 때 이 술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몰랐다면 술을 이제 포도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니까, 술을 마시니까 내가 명료함이 떨어지는구나, 내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자각을 하거나 질문하는 능력들이 평소와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면 할수록 더 맑아지는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근희님이나 은정님이나 고은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만 얻을 수 있고요. 5 이상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도요법을 한다면 다이어트에 집중해 내겠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내면의 자각 능력을 더 높이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면 다이어트 말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생각보다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의도를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봤고요. 맞아요. 몸을 존중하고 뭔가 친해지는 의도를 가지면 좋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팁이 있어요. 우선은 혼자서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이게 항상 우리의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도를 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그러게 막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고 이게 향이 굉장히 강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초반에는 여러분의 의지력을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하세요. 그리고 같이 하면 좋은 게 특히 직장 동료랑 같이 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밥 혼자 먹기가 되게 좀 뻘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랑 같이 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해도 좋죠. 네, 누구랑 같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주를 놓을 때 누군가가 정주를 잡아줄 것이며 이 페이스가 훨씬 더 페이스 메이킹이 잘 될 거다. 아니면 뭐 이제 같이 뭐 단톡 같은 거 해가지고 톡방에서 같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치 플라워랑 꼭 같이 드셔보세요. 이거를 아까 전에 이제 EFT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EFT를 하셔도 좋죠. 근데 보통 이제 초반에 특히 힘들 때 1일, 2일, 3일차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처음에 포도요법을 할 때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두드리고 뭔가 막 하는 그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레스큐 레메디랑 크레베풀 같은 거 있잖아요. 클렌징 레메디, 크레베풀 같은 거 넣고 그냥 먹어요. 그냥 드세요. 그냥 그렇게 먹으면 훨씬 좀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2, 3일 넘어가면 이제 더 또이또이해지니까 그때는 내 내면을 한 번씩 살펴보고 하루에 자기 전이나 이럴 때 해보고 그렇게 써보시면 돼요. 내 명상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상태 살펴보고 이제 어떤 레메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요법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판매되는 죽기계 같은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콩이랑 물만 넣으면 두유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쌀 넣고 뭐 잣을 넣거나 아니면 팥죽을 끓여 먹거나 뭐 뭐든 이제 죽 같은 죽기계를 해놓으면 괜찮아요. 그 저희도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한 번 만들면 한 네 그릇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4번 나눠서. 제가 판매처가 아니어서 제가 딱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사가지고, 옛날 쓴 거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몇 개 알려주긴 했는데, 자, 나중에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좀 그렇잖아요. 제 판매처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렇고, 그런 거 괜찮더라고요. 평가가 좋아서 소개해드렸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솥이라든지 뭐 찜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쓰시면 편하더라고요. 아니면 요새 그 전자레인지 용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야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뭐지? 전자레인지 돌려도 쪄지잖아요. 뭐 그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것들을 이제 근희님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며칠분을 미리 소분해가지고 잘라놓고 이제 냉장 보관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써서 이렇게 챙겨 드시면 이제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굉장히 게으른 백성이어서 집에서 먹을 때는 접시 한두 개로 보통 다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가 많이 생기니까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설거지를 생기니까 설거지는 뭐 여러분 이제 그 약간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또한 한 번씩 회사에서 설거지를 하고 온다든지 요령을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성능 좋은 책칼 같은 것도 구매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김밥 같은 거 그때 고은님 만들어 왔는데 김밥 같은 거 하시더라도 소금 같은 거 간 안 하고 야채나 이런 것만 넣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뭐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를 알면서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처음에는 만만하게 한 6일, 그러니까 레몬 1일, 포도 2일, 총 3일에서 6일, 보식 6일 정도 도전을 해보시고 나서 더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가래떡이나 떡 같은 거 사서 먹으면 되고 뭐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 보식할 때도요 그 이제 예전에 지리산 갔을 때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그 보식을 할 때도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게 눈으로도 먹잖아요. 향으로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한테 선사할 때도 좀 더 약간 시간을 쓸 때 신경을 써주면 먹을 때 기분이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대략 준비한 건 요 정도고요.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미리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음? 뭐지? 어, 그 사진 같은 것들 있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나요? 간장. 간장 방법은, 어, 글리세린 간장 그거 사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적나라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 그 관장 용기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박스에 관장하는 방법, 관장하는 방법. 이건 좀 시범을 보여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대부분은 쪼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그릴까요? 음,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이게 꼭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옛날에 그 동양식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옛날에 그 변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느낌으로 관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장약 넣고 바로 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참으셨다가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장하는 방법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이제 타이머 이게 보통 저는 관장할 때 핸드폰 타이머 해놓고 합니다. 참고 있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쵸. 깔고 옆으로 누워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난 좀 관략근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수건 깔고 옆으로 눕다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자기 거- 건강 상태에 맞춰서, 컨디션 상태에 맞춰서 관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되게 저항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초반이 제일 심리 저항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관장에 대한 저항감을 우리는 EFT로 다루거나 배치를 먹어가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럼 이제 그걸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되게 뭔가,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요, 우리의 괄약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그럼요. 소중한 신체 부위입니다. 몸이 맑아집니다. 진짜. 몸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먹다 보니까 체온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보온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음, 봄, 여름 이때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날씨, 아니면 뭐, 여러분, 핫팩 붙이고, 돌돌 싸매고, 하세요. 요새 뭐, 어쨌든 뭐, 그런,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음. 자, 또 저, 궁금한 거 저 있나요? 질문 있어요. 네. 그, 저는 그 얘기하신 그 약국에서 관장약으로 했었는데, 음. 그 은정님은 그 기구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그쵸.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할 때는 저 은정님 사신 그 기구로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레몬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거는 그거 했어요. 레몬 물 만들 때, 첫날 먹을 거 만들 때, 음. 그 물을 그만큼 다시 많이 만들어서 그걸 관장수로 쓰면 돼요? 음. 건더기 없이? 건더기 없이 해야죠. 관장을 할 건데. 건더기 그쵸? 시험, 관장할 건데 건더기 시험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몬수, 레몬수 관장을 할 거면 내가 먹을 거 2리터 만들고 음. 관장용으로 똑같이 2리터,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조금 더 그걸 묽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묽게. 붉게 음. 농도를 12개를 한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뭐 대여섯 개 더 사가지고 이 정도 묽기로 하시면 돼요. 이, 어, 알겠습니다. 이거 묽게, 맑게, 건더기 없이.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이게 물을 넣어서 이렇게 고무 호스 같은 걸 해가지고 관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고무 호스 같은 게 위생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글리세린도 괜찮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사면 되잖아요. 저 카테터라고 하던데 저 여러 개 사서 한 번 할 때 그냥 쓰고 버리고 다음 거 새 거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나 글리세린 관장약 하나 비슷해서 비용이. 그래요? 어,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약국에서 산 그 글리세린을 관장을 썼을 때 아무튼 그 고무 호스가 더 뭐랄까 괜찮을 것 아프고 같아요. 통증이 적을 것 같아서. 네, 그럼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취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치니까. 건더기, 이게 천망 같은 걸로 걸으면 되니까요. 천에 걸으면은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먹는 것보다는 농도를 적게 해서 쓰라는 거죠. 레몬 수. 묽게. 알겠습니다. 응. 레몬즙만을 믹서하면은 건더기 이게 다 빼세요. 왜 우리 천 같은 걸로 뭐지? 동그랑땡 만들 때 두부 같은 거 천에 사가지고 물 쭉 짜면 이렇게 물만 나오고 건더기 벗겨지잖아요. 이게 그렇게 즙만.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원초적인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연포, 고마워요. 그래서 어쨌든 건더기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먹는 거 마실 때는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씨를 좀 잘 빼세요. 그 믹서 갈 때는. 아,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숟가루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다음 점에 공복에 드세요. 아침에. 음. 사실 이실직고 하자면 전 제 손으로 레몬즙을 짜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 만듭니다. 자, 만들어라고 나를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이실직고 하자면. 네. 제가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 너무 기특하기 때문에 남편의 절대적인 협조와 그럼요.
그렇죠. 집착 기계가, 인간 집착 기계가 있으면 가장 편한 부분이 있죠. 대신에 이제 보식은 거의 다 제가, 음식은 제가 다 만드니까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날 해보세요. 좋은 날 해보세요. 예,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처음에는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짧게 해보자. 목표는 우리가 괜찮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좀 즐겁게 시작해보는 경험을 계속 해보는 것들, 생각보다 쉽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볼만 하다.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은 무조건 1일이니까 레몬 1일. 그 다음에 포도, 아니면 포도 1일만 하셔도 돼요. 정 안 되면. 아니면 포도 많아도 2일 정도 하면 벌써 며칠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보식을 4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보식 6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만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됐다라고 했을 때, 나 그럼 한 7일 해볼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루씩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해보자. 편안하게.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컨디션이 좀 많이 바뀌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요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에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해도 내일은 나를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말은 뭐냐면, 설령 내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내일에 내가 반드시 힘든 걸 선택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몸을 좀 힘들게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굳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만, 쉬운 걸, 나한테 좋은 걸 했었으면 다음번에 좀 좋은 걸 하기가 쉬워지는 거고, 힘든 걸 하면 관성 때문에 더 힘든 걸 하기가 쉬워지는 것 뿐이지, 항상 우리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한다면, 재밌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한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또 같이 한번 우리 의견 한번 공유해서 한번 좀 포도요법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 한번 보죠. 근데 그리고 맞다. 포도요법 하면 피부가 진짜 맑아져요. 피부도 맑아져요. 진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그거는 피부가 또 다른 차원에 더 맑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케이. 우리 금빛물결님 응원합니다. 토요일 날 도전 한번 잘 해보세요. 야, 신난다. 다른 분들은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듣고 안 하셔도 돼요. 예. 단톡방은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하시는 걸 권하고 아니면 카페에 쓰세요. 왜냐면 애매한 정보는 또 여러분에게 또 혼란과 더 저쪽 딴 나라로 가게 하는 또 지름길이라서. 자, 그 페이스메이킹은 찬성.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자, 덕분에 함께 즐거운 시간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새해 목표 하는 것도 꾸준하게 한번 쭉쭉쭉 이어가 보세요. 안녕. 그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닌데. 안녕. 자, 또 다음 주 뵐 분들은 다음 주 보고 내일 뵈실 분들은 내일 보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